오늘 다룰 영화는 2013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혹시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딱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데 아델과 엠마입니다. 아델은 15살 소녀로 나오네요. 저는 그거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15살로 나와요? 네, 설정상 15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식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고교 2, 3학년, 2학년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17 정도 예, 되겠네요. 예. 깜짝이야. 네, 그런 아델이 주인공이고, 이 아델을 연기한 배우는 아델 엑사르쇼폴루스. 되게 어려운 이름이라서. 근데 그, 실제로 아델이네요. 네. 근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영화 원작이 된 그래픽 노블이 있는데, 거기서는 엠마는 엠마 그대로인데, 아델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아마 이름도 같이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델이 약간 격정을 겪는 시기죠. 첫사랑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던 중에 어떤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파란 머리를 한 어떤 여자를 쓱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끌림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 파란 머리의 여자가 엠마라는 미술대학교 4학년생이라고 나오죠. 미대생이에요. 그 엠마랑 아델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는 굉장한 갈등도 뒤따르게 되죠.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동급생들 사이에서는 너 이상한 애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따돌림도 받고 그런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희로애락을 다 겪는 거죠. 굉장히 격정적으로 몸을 탐하는 그런 장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됐던 영화고, 그리고 나중에는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나려 했지만 또 역시나 그 마음이 봉합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헤어짐을 확인하고 그러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나죠.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불붙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나이를 먹은 뒤 헤어지는 얘기로 끝나는 좀 전형적인 사랑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화는 LGBTQ+를 정면으로 다룬 어떤 투쟁적 영화인가? 아니면 정체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일반 사랑 영화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류의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루는 영화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수식어예요. 뭐냐면 이 영화는 그런 성소수자를 다룬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다룬 거다라는 식의 말을 뭐 홍보 같은 문구 같은 데서도 본 적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얘기인데 그런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게 아마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좀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구식 표현 같은 느낌이 있죠,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근데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의도는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 때 LGBT 영화라고 하면은 그런 정체성을 띤 영화제에서만 특수하게 그 상영되는 영화일 것 같고 그런 류의 독립 영화일 것 같고 대중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쪽 카테고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분류짓는 그런 시각은 어느 정도 그런 시각 때문에 나온 얘기구나라는 거는 알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기억하기로는 그다지 튀지 않게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다룬 걸로 그렇게 봤고 다시 보니까 꽤 그런 장면이 있긴 해요, 이 영화가. 맞아요. 생각보다는 꽤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와, 프랑스도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저는 그 또래 집단의 그 친구들이 놀릴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얘네 되게 무식하고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도 우리랑 비슷한 사회구나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의외였고, 무식한 반응들을 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적인 그런 뭐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룰 때 거기에서 그런 사랑만 따로 뽑아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둘 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이 사는 사회에서 사회 마찰을 빚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사회에 대해서 당연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제일 표준이라고 인식되는 사랑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사랑에는 그런 식의 시선과 꼬리표가 붙고 그거를 또 일부러 안 다루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영화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가장 따뜻한 색블루에서는 딱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갈등과 마찰을 다루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퀴어 영화라는 건 장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백인 영화, 흑인 영화 이런 걸 장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여성 영화제에 상영되는 여성 서사의 영화들이 있고 퀴어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퀴어적 시선을 갖고 있는 영화들은 있죠. 근데 이런 걸 하나의 장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약간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좀 음, 실제로 통용되기 좋은 말은 아닌데, 좋은 말은 아닌데, 영화제용 영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예, 이거 특수해. 이거 특수하고 감독, 그런 작가주의적인 영화야. 뭐 그런 카테고리화 중에 뭐 일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퀴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사랑을 다루면 멜로 영화고 스릴러 안에서 다루면 스릴러 영화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류는 사회의 소양이 발달함에 따라서 차츰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별에 대해 싸우는 영화로 현재 퀴어 영화를 정의해 보기로 하면 이 영화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이 주제인 영화들도 있죠. 예. 그렇죠. 내가 퀴어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퀴어이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와의 갈등과 맞서 싸우고 그런 좀 더 갈등 서사적인 영화가 있는데 그런 종류는 아니었죠. 네. 예. 그리고 근데 이런 거랑 비교해서 볼 만한 거는 스칸 프랑스 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주제를 되게 묵직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퀴어인 학생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몇 화를 거쳐서 되게 집중해서 다루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더 두드러진 거는 퀴어적인 것보다 계급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아델이랑 엠마의 그 굉장히 기묘한 계급 네. 갈등이죠. 우리가 켄 로치 영화에서 말하는 계급 갈등이랑 또 다른 유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엠마가 미대생이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되게 네. 예술가, 그런 예술적인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델이 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이 그런 지식인 집단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으로 보는 데가 분명히 저는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 평범하잖아.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잖아. 라면서 사람을 되게 소외시키는 말들을 그런 인간들이 쓰잖아요. 자기 예술한답시고 되게 꼴사나운 부류 중에 그것도 하나죠. 그래서 정확한 대사가 나오는데 네. 너도 너의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유치원 그렇죠. 교사가 되고 싶은 네. 사람한테 너도 너만의 정체성을 찾아야지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나는 유치원 교사가 하고 싶다고 그게 나의 정체성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써봐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런 걸 네. 끌어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삐뚤어진 가치관인데
유치원 교사 같은 거는 그냥 생계 위에 네가 밥벌이로 하는 일이고 그건 꿈이 될 수가 없어. 꿈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거야. 이게 되게 편협한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투영돼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아델이랑 엠마가 헤어지게 되는 계기도 그 갈등이 컸다고 봐요. 표면상의 갈등은 아델 너 바람 폈지. 그리고 엠마도 그때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삼각관계적인 갈등이 표면적이지만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엠마가 줄곧 그런 시각을 통해서 아델을 소외시키고 있었다. 나는 지식인 예술가 집단이고 너는 아니야. 특히 그 파티 장면에서 저 되게 슬프게 봤거든요. 저 너무 아델이 힘들었어요. 이 예술가라는 인간들이 아델이 열심히 끓여준 파스타만 계속 먹으면서 그래요 뭐 유치원 교사라고요? 거기서 대화 단절되고 맞아. 자기들끼리 예술 얘기하고 그런 식의 아델은 계속해서 마실 거 필요해요? 뭐 파스타 더 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거기서 소외되고 쓸쓸해하는 게 느껴지게 잘 찍었어요 그 맞아. 부분을. 무슨 직원이야? 계속 먹을 것만 나르고. 네. 그리고 각자의 집에 초대됐을 때도 그런 굉장히 말을 구분되는 네. 장면이죠. 네. 아델의 집에 초대됐을 때는 스파게티를 먹는데 네. 그 엠마의 집에 초대됐을 때는 최고급 굴 요리를 네. 그 생굴 요리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집에서는 부모님이 굉장히 개방돼 있는 네. 듯한 그런 또 부모님 또한 지식인 계층이고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네. 하는데 아델의 집에서는 엠마한테 너 남자친구 있니?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게 좋겠다. 너 뭐 돈 안 되는 예술가잖아.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그 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발언은 감독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델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애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교육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학교를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아델의 생각이기도 했겠지만 진짜로 그 감독의 의견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공교육을 그냥 무시하는 어떤 세태들에 대해서 아니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야. 공교육 선생님이 되는 게 어때서? 라고 말을 하는 듯한 사실 영화 초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면들이 아델이 수업받는 장면이잖아요. 굳이 이걸 왜 다뤄 하는데도 그 문학 수업을 받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영화 말미에는 아델이 또 어린이들한테 문학 수업을 해주는 장면으로 얘가 같은 자리에서 선생님이 됐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환기시켜주는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단지 로맨스적인 영화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가 성장담으로서 성장 영화라는 점에서도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아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변화해 가잖아요. 엠마처럼 뭐 유명한 전시회에 자기 그림을 걸고 이런 방식의 변모는 아니지만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교실에서도 저 뒤에서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튀지는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성장이 결코 가치 없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원작 그래픽 노블 제목은 파란색은 따뜻하다잖아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바뀐 게 아델의 삶. 나는 확실히 아델이라는 쪽 캐릭터에 방점을 찍겠다. 그러니까 이 로맨스 이야기도 아델이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겪은 격정적인 사랑의 얘기고 그걸 포괄적으로 이 사람의 삶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룰 것이다. 라는 좀 분명한 그 연출 방식인 거죠. 그게. 이 영화에서 푸른색이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좀 상당히 낯선 제목이에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맞아요. 근데 블루라는 게 따뜻하게 여겨지는 색깔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청량감 있고 시원한 색깔로 여겨지기 때문에 뭐 제목 자체가 주는 좀 역설적인 느낌이 있는데
저는 영화에서 파란색이 제일 강렬하게 등장한 순간은 그 횡단보도에서 아델이 엠마를 딱 마주치고 시선을 확 뺏겨버리는 장면이었잖아요. 엠마의 머리 색깔. 음. 파란색으로 머리 염색한 사람 진짜 만나기 드물거든요.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주는 굉장히 튀어. 이 사람은 엄청 튀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야. 동경하고 싶어. 막 뭔가 자연계에서 많이 마주칠 수 없는 특수한 색깔. 저 파란색 그런 정도로 파란색을 가진 식물이나 동물이 별로 없거든요. 예. 맞아요. 공작 정도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은 확실히 영화 초반에는 엠마의 색깔이었어요. 파란색, 정말 튀는 색깔을 가진 튀는 인물이고 그런 자기 색깔이 강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엠마의 집에서 준 음식도 뭔가 파란색이 연상되는 그런 해산물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아델의 색은 좀 더 온색에 가깝죠. 따뜻한. 그러니까 항상 빨간 파스타를 만들고 이 사람은 빨간 파스타를 주고 집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대비를 줬어요. 그런 식으로 파란색에서. 근데 왜 따뜻한 색이라고 제목에서 그걸 표현했을까라고 하면은 전 영화의 얘기가 결국에는 아델이 엠마한테 차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냉정한 사람한테 냉정하게 사랑이 끊긴 얘기 같지만 그런 차가움만으로 읽지 말라는 영화의 좀 주제와 직결되는 뉘앙스의 제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마지막에 아델이 엠마의 전시회에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 후반부에는 색깔이 되게 바뀌어요. 후반부에는 아델이 굉장히 푸른빛 옷을 입고 그런 장신구를 하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엠마가 머리 색깔도 바꾸고 그렇게 맞아요. 돼 있고. 근데 그런 엠마의 전시회에 갔을 때 자신을 파란색으로 묘사한 그림을 보잖아요, 아델이. 거기서 일종의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런 자신의 첫사랑이 끝난 거에 대해서 일종의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순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튀어 보이는 예술가, 자기 주관적인 사람들의 색깔, 이런 파란색을 동경했고 거기서 튕겨나온 줄 알았는데 그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나도 당신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나도 지금 그런 존재가 돼가고 있구나. 자기 주도적이고 내가 만드는 세계 속에서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됐어. 성장했어, 나도. 내가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된 거야. 라는 어떤 성장의 의미로서의 파란색을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전시회 가는 장면에서도 새파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예뻤어요. 그 걸어 나오는 뒷모습, 그 파란색 원피스를 살랑거리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답게 그리고 찍혔죠. 그 장면의 뉘앙스가 나 좌절해서 내 사랑 완전히 끝났네 하고 좌절해서 돌아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랬구나. 여기서 어떤 방점이 찍혔고 일단락이 됐구나. 나는 이제 여기를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희망차게 걸어 나가는 것처럼 저는 저도요. 읽혔어요. 예. 그러니까 마침표를 정확히 찍고 걸어 나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한테 파란색으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었어. 라는 긍정의 의미 그런 걸로 저는 보였죠. 블루라는 게 사실 우울의 동의어 같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아델은 사실 푸른색이랑 진짜 말씀하신 대로 푸른색이랑 상관없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엠마를 만나면서 엠마 머리색은 점점 빠져요. 근데 그렇죠. 예.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오는 장면이 그 아델이 파란색, 하늘색 옷을 입고 연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파란 옷을 자꾸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푸른 옷을 입으면서 영화에서 푸른색은 좀 사랑이나 성장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가장 따뜻한 우울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델이 느낀 사랑도 굉장히 우울의 요소도 많죠. 아델은 이 영화에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려요. 너무 불쌍해요. 여기서
어찌나 그런 눈물 콧물을 실감나게 흘리는지.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네. 이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요. 아델이랑 엠마가 푸른색을 그걸 뒤바꿔 가지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들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들을 많이 썼을까요? 왜 몇 년 뒤에 다시 만날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델이 일하는 곳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런 파티 같은 자리에서 만난 남자랑 키스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를 엠마가 본 거죠. 그래서 네. 막 쏘아주면서 내쫓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해서 싸우는 장면으로 헤어지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몇 년이 지났을 시점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어떤 조용한 카페 같은데 만나가지고 나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뭐 지금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조금 뒤끝있게 그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거절을 하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구나 라고 거절을 하고, 그 뒤에는 아델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온을 찾은 것처럼 엠마를 찾아갈 때는 완전히 좀 그 동등한 성인 대 성인으로서, 그 전에는 약간 떼쓰는 애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그렇게 미술 전시회에 찾아가서 아델 진짜 끝났구나. 네. 이렇게. 엠마한테 분명히 잘 있어 나 갈게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엠마는 거기서 그런 미술 관련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델은 그냥 주변을 보다가 아 그래 볼 거 다 봤다, 여긴 별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술잔을 놓고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별을 하는 게 3번에 걸쳐 나오네요. 네.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다룬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드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묘사들이 자칫하면은 그런 어린 시절 한때의 충동이 대부분인 그런 사랑으로 읽히기 쉽거든요. 근데 이 엔딩에서 다루는 방식은 아니야, 그 이상을 다루겠다 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격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삼아서 또 인물이 성장을 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야, 우리는 이렇게 홀리듯이 그 파란색에 홀리듯이 해서 만나고 막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랬지만 그 뒤에 뭐가 남았을까 하는 그 질문이 따라오는데, 이걸 제가 뒤에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래요? 저 네. 사실 질문이 약간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배드신 얘기가 나와서 네. 영화 외적으로 구설이 많았던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엄청나게 배우들을 고생시켰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압델라티프 케시시 감독이 학대에 가까웠던 연출 방식 때문에 두 배우가 후유증을 앓았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도덕성과 작품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까?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그쵸. 질문을 한번 다뤄볼까요? 특히 레아 세이도 배우가 엄청나게 난 이 감독이랑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피해를 호소했고, 저는 딱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리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예.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따뜻한 색블루의 연출 방식이 거의 그 관능을 포착하는 데 있었다고 보거든요. 피부 땀구멍과 그 막 눈물과 콧물, 침, 그런 것들의 영화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아델이라는 배우가 치아 구조 때문인지 항상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잘 때도 살짝 침 흘리는 묘사가 있고, 특히 이런 영화가 음식 묘사를 되게 잘해요. 파스타랑 굴 이상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네. 파스타가 먹고 싶어지는 영화 탑 10에 이거 들어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네. 영화에서 묘사되는 파스타가 그렇게까지 맛있어 보이나? 엄청 정교하게 네. 되게 막 1급 요리사 한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빠가 소태 끓여준 네. 파스타. 근데 이 인물들이 먹는 걸 찍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묘사 방식이 이상할 정도로 피부에 잘 와닿기 때문에 맛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연출을 한 영화니까 그 두 배우들도 고생을 했을 건 뻔한 것 같아요. 근데 배우들이 고생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 진짜 카메라 탁 밀착해가지고 네 콧물까지 내가 포착할게라는 게 얼마나 부담돼요. 이 상황 자체도 부담되고 그리고 배드신에서도 배우들을 얼마나 고생시켰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배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디렉션이 필수 불가결한 건지 좀 과도한 건지 다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과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이런 게 그런 배우한테서 나왔다는 거는 좀 감독 탓이죠. 한 5분짜리 배드신을 뽑아내려고 2박 3일 내내 찍었다. 이거는 감독 능력 부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고생시키고도 만족할 만한 장면이 안 나왔다면 타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독이. 아, 내가 여기까지 찍는 사람이구나라고. 왜냐면 저는 진짜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실제 총알 가지고 사람들 죽이면서 찍잖아요. 누가 전쟁 영화 실감나게 못 찍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영화의 미학이고 그게 연출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선을 얼마나 지키느냐라는 요소도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예술적인 요소거든요. 그걸 어기면서 배우들을 학대하고 뒷말이 나오게 했다는 거는 좀 조금 평가를 낮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이게 배드신 중 한 장면을 열흘 동안 촬영하게 됐대요. 도대체 어떤 얼마나 배우들이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그리고 두 배우가 첫 촬영, 그러니까 처음 붙는 씬인데 첫 촬영에서 배드신을 바로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작자 줄리마르 있잖아요. 네. 그 줄리마르의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화에서 H씬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수술대 위에 전시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그 배드씨는 동성애자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이성애자 남성의 레즈비언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시선으로 배드신을 묘사했다. 이런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또 그 캐시시 감독은 이후에 29살짜리 여배우를 성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랑 이상한 자기 입증 같기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자기 영화에 먹칠을 하나. 이거 저는 진짜 이게 촬영장의 도덕성과 영화를 보는 관객이 이 영화를 볼 때 감정이 분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는 김기덕을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마음 쓰리게 와닿기도 했었어요. 사실 한국 영화 감독 중에 몇 있죠. 네. 그러니까 영화는 높은 평가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뒷말이 안 나오는 영화가 없었던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연출자들 중에는 배우들의 감정선을 고려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영화 편집 순서대로 그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영화 만들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자기 연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배우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주먹질하고 폭언하고 계약 위반을 일삼아가면서 그런 짓 한다. 영화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었겠죠. 자기 한계치보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본인 한계치를 뛰어넘는 영화군요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영화 못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신선도 감수해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두 배우가 같이 황금종려상을 탔잖아요,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별점과 한 줄 평을 해볼까요? 제 한 줄 평은 격정이 애틋함으로 변하기까지 라는 한 줄 평이에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델과 엠마가 헤어지고 나서 카페에서 다시 재회했을 때 여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하고 막 그런 격정이 오가는 그 슬픈 감정이 오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 엠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할 순 없어. 그렇지만 하지만 너에게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이라는 말이 명대사 좋습니다. 굉장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델이 여기서 원하는 건 굉장히 관능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도 스킨십을 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상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 공간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고 하니까 하는데 굉장히 청년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육체적인 거, 즉각적인 그런 신호에 반응하는 것들이. 근데 그 엠마가 우린 그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의미 없어진 건 아니야. 너에 대한 애틋함으로 남았어. 그 애틋함이라는 표현과 그 애틋함으로 번역했던 것 자체도 엄청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네. 이거 번역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엄청나게 번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너에겐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이것이 끝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 죽어버리지 않았다. 어딘가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변해서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대사를 참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참 공감할 만한 대사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감정을 누구나 갖고 있죠. 저는 저의 별점과 한 줄 평을 해볼게요. 저는 별점은 저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예. 3개 반이요? 예, 앞서 그 감독의 구설 때문에 저는 조금 하나 반을 깎인 깎으셨군요. 면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3점. 네. 저의 한 줄 평은 감독은 독재자가 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혹시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어쨌든 영화 볼 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